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공부 같이 가게 될 고신의 류준상입니다. 네, 일단 여러분 제가 2권 설명 잠깐 드려보고 시작을 하도록 할 텐데요. 알고 계시겠지만 NCS 실제 시험 문제 그대로 여러분 수록해 놨어요. 전혀 여러분 틀린 거 하나도 없이 100% 그냥 그대로 복원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보시면서 오호 이런 문제가 등장했구나 이런 거 눈치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또 제일 중요한 또 내용이에요. 다른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채용 기간별, 출제 대행사별 시험 유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뭐냐면요. 여러분 출제사들이 있어요. 몇 개의 굵직굵직한 출제사들이 있고 그 출제사들이 내는 어떤 유형으로 여러분들이 볼 시험이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출제사들의 문제를 어찌 보면 다 파악을 해보면 요건 내가 원하는 기간에서 어느 출제사를 선택하던 간에 내가 다 한번 풀어본 거니까 할만한데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네, 저희가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이 많은 어찌 보면 네, 출제 대행사들에 대한 그런 문제를 다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오호 이렇구나 이런 걸 느끼셔야 다음 시험에서도 어차피 여러분 결정돼봐야 이렇게 굵직굵직한 데서 또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권, 2권, 3권에 이렇게 10개 기업을 실어놨고요. 제가 이거 뭐 몇 번 말씀드리긴 하지만 하나만 보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1권만 봤으면 휴노형 커리어넷형만 본 거예요. 두 번째 권을 봤으면 한국산업인력공단형, ORP 연구소형 이렇게 본 거고요. 그러니까 한 권 한 권 어찌 보면 다 여러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이렇게 내는구나라는 걸 여러분 눈치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어떤 출제사가 걸려도 여러분들은 한번 본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럼 저는요,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해서 한번 기출문제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산업인력공단이고요. 2018년 3월 17일 날, 네, 상반기 때 시행을 했어요. 어떻게 출제됐나 한번 보죠. 직업기초능력평가 해놓고요. 둘레 6개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꽤 많은 영역이 등장했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보통 이제 다른 공기업의 NCS가 여러분 많아야 3개, 4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6개나 등장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다다다다다 많이 물어보겠다라는 거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 조직의 능력하고 네, 직업윤리 쪽을 나왔다 그러는 거는요. 뭐랄까요? 이게 위계질서가 조금 있는 그런 그런 어떤 직업 문화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꼭 넣는 거는 직업 문화에서 약간 위계질서가 있는 그런 직장, 어떤 그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때는 요게 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도 여러분 약간 그런 것이 있겠구나라고 대충 예상할 수 있어요. 자, 아무튼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지만요. 의사소통력 12문항, 수리문제 12문항, 문제해결 15, 자원관리 5, 8, 8 이렇게 식으로 등장하고요. 영역별 시간 구분 없이 총 60문항이 등장했습니다. 해놓고 여러분, 시간이 여러분 100분이에요. 근데 60문항에 100분이 아니라 60문항에다가 여러분, NCS 60문항과 한국사 20문항, 영어 20문항이 합쳐져서 출제되며 이는 지무별로 상이함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라고 지금 여러분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문항에 100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 NCS 시험 본 사람들은 대부분의 이제 후기들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부족했어요. 전부 다 시간이 모자랐어요. 이게 여러분 대다수의 답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안 모자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거의 다 시간이 모자랐을 테지만 그 안에서 내가 풀 문제를 다 풀고 나서 모르는 것들을 쿵쿵쿵 한 사람과 쭉 풀었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아예 뒷 문제는 보지도 못한 사람과 여러분 합격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전자 쪽이 합격이에요. 다 풀 건 풀고 모르는 거 위주로 오래 걸린 거 위주로 그냥 쿡쿡쿡 찍은 사람들이 합격을 하고요. 쭉 내려왔을 때 여러분 중간에서 끝나고 내가 못 푼 문제들이 이만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합격할 확률이 정말 없어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죠. 네. 그렇게 개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영역이 구분되어서 출제되지만 이를 명시해주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네. 오답 감점이 없으므로 답안지에 공란 생기지 않도록 마지막에는 다 찍어주세요. 라는 소리겠죠. 시간관리가 관건이므로 문제를 풀고 바로 응답 용지에 막혀서 시간을 단축합니다. 이쪽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호불호가 갈립니다.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다 하고 나서 하는 게 더 편하면 다 하시고요. 아니면 그때 하는 게 편하면 그때 하시고요. 이건 여러분의 어찌 보면 선택사항입니다. 자, 아무튼 오답 감점이 없다라는 그것 때문에 마지막에 쿡쿡 찍을 수 있어서 굉장히 긴 문제, 오래 걸리는 문제,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은 그냥 버리시고 쉬운 문제 위주로 다 빨리 푸시고 그걸 연습하셔야 돼요. 알겠나요? 넘어갈 수 있는 연습, 이건 시간이 몇 분 걸리겠구나 이런 감을 잡는 연습, 이런 게 여러분 최고 중요합니다. 자, 분석 한번 해보죠. 네, 의사소통문제 12문항이 등장했고요. 네. 이렇게 기초인지 능력과 응용 업무 모듈이 있어요. 어찌 보면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초인지 쪽은 약간 흔히 말하는 레벨이 좀 낮은 유형의 문제들, 단순하게 묻는 문제들,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런 걸로 좀 많이 등장하게 되고요. 응용 업무는 여러분 약간 기다란 어떤 전제적 어떤 지문이 있고 그 안에서 뭔가 해석을 요구하는 것들, 이제 약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쉽고 조금 어렵고 이 차이가 있긴 한데요. 네. 아무튼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구나라고 눈치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수리 능력이고요. 기초인지 역시 응용 업무가 있고요. 기초인지 보시면 알겠지만 대략적으로 일반적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응용 수리라는 개념, 중학교 2, 3학년 정도의 수학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같은 개념 보시면 여러분 보이겠지만, 네, 그래프랑 어떤 보고서를 이해하고, 뭐, 아무튼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뭔가를 요구하는 것들이 등장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대부분 두 문장씩 붙어 있고요. 얘네들은 단문항이죠.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이, 네, 15문항이 등장하는데요. 네, 기초인지와, 네, 응용 업무로 나눠지고요. 기초인지 같은 경우도, 자, 여기가 여러분 기초인지긴 하지만요. 기초인지 가운데서도 문제 해결 능력은요. 여러분 추론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금 오래 걸려요. 그래서 문제 풀다가 여러분이 느낌을, 이제 감을 좀 찾아보시면, 갖게 되면요. 어떤 추리는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어떤 추리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게 여러분 어느 게 빠르고 어느 게 느린지 우리가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알 길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일단 추론 문제 나오면 약간 넘어가는 거예요. 먼저 넘어가고 넌 잠깐만 기다려봐. 금방 풀 수 있는 거 다 풀고 와서 다시 풀어줄게. 이런 마인드가 좀 필요한 문제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함정을 여러분 잘 견뎌내야 돼요. 알겠나요? 네. 와,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문제 능력 15문항 또 있고요. 여기도 보면 도표, 그림, 도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네. 네, 합쳐서 이제 15문항이라는 소리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요렇게 항상 구분이 되어 있고 두 문장짜리들이 꼭 등장하는구나. 그게 응용 업무 능력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원관리 능력, 네, 5문항밖에 안 나는데요. 원래 자원관리 능력이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시간 오래 걸리고 그랬는데 5문항 정도 등장했고, 예상 편성 자료, 뭐 예산 배정 비율하기 개념은 별로 안 어려울 것 같고요. 이쪽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거의 뭔가요, 여러분? 인적 자원에서 외워야 될 부분들인 거죠. 원래 외워야 될 부분은 여러분 이쪽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이번에는 응용 업무 쪽에 외워야 될 부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외워야 될 부분은 여러분 조금 외워주셔야 된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네, 꼭 제가 말씀도 드릴 겁니다. 이건 공부하세요, 이건 공부하세요 했던 부분들은 철저히 또 공부를 또 해주시기 바라고요. 조직의 능력은 여러분 대부분 이제 흔히 말하는 외워야 될 수 있는 능력, 외워야 해서 풀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등장합니다. 외워야지만 풀 수 있는 것들이 좀 등장해요. 흔히 말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그 조직 내에 흐르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여러분 맨 처음에 떠 있는 막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뭐 이상향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인재상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 번쯤은 다 거의 뭐 숙지할 개념까지도 가셔서 막 좀 꼼꼼하게 잘 보셔야 되고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 은근히 물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 그렇게 막 딱 꼬집어서 나오진 않았지만 기타 다른 NCS에서도 여러분 그냥 외워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등장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회사의 어떤 그런 흐름, 회사의 어떤 분위기 그런 거를 외우기, 그러니까 익히기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네, 조금 곰곰이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 그런 내용이 많이 등장하진 않았어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직업윤리 문화. 직업윤리 여러분 어찌 보면 굉장히 상식 수준입니다. 상식 수준에서 조금 더 나가는 어떤 그런 직업에 관련된 어떤 윤리, 흔히 말하는 뭐 세계 예절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직업상에서 가져야 될 윤리를 원래 이렇게 흔히 말하는데 면접에서 물어봐야 될 질문들을 간혹 쏙쏙쏙 넣을 때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 보면서 네, 여러분은 욕을 맞은 사람은 또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준비는 잘 해주셔야 되고요. 뭐 문제는 여러분 여기는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이 뉘앙스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이 5개 보기 중에 혹은 4개 보기 중에 얘는 아닌 것 같아. 얘가 답인 것 같아. 이런 거 여러분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푸는 문제들이 대다수고요. 많이 외워야 되는 부분보다는 약간 그런 느낌이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도덕하고 윤리 같은 거 풀 때 여러분 항상 옳은 것은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러면 좋은 말 나오고 뭐 나쁜 말 하나 나왔으면 옳지 않은 것은 나쁜 말 골라주시면 되는 그런 형태 있잖아요. 그런 뉘앙스 풀이가 꽤 많이 들어갈 겁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보는 걸로 끝을 내겠지만요. 일단 뒤에 있는 실제 문제를 한번 보시면 이런 문제 등장했구나 이런 거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요. 요거 잘 보시면서 네, 한번 분석은 대충 해봤고요. 자, 문제 직접 보시면서 여러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요런 문제 등장했구나. 오호, 요런 문제 등장했구나 이러면서 여러분이 또 감을 잡아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계속 이어서요. 네, 기출문제 한번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기출문제랑 여러분 똑같은 기출문제니까 여러분이 보시면서 오호 이런 게 등장했구나 나는 얼마 정도만 풀 수 있는가 이런 걸 검토해 보시면서 문제가 이런 것들이 나왔구나를 또 알아가시면서 같이 보는 형태로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한번 보죠. AB 두 공장에서요. 저는 13번부터 여러분 진행합니다. AB 두 공장에서 컴퓨터를 생산하는데 작년에 두 공장 생산한 컴퓨터의 총 대수가 2,500대이고 올해 A와 B의 생산량은 각각 10%, 20% 증가했다. 증가한 컴퓨터 대수의 비율이 1대 3일 그랬어요. A 공장의 컴퓨터 생산량은 얼마입니까? 그랬거든요. 자, 보면요.
작년에 생산한 대수를 X 대 Y라고 하면요. X 더하기 Y는 2500이라는 식 하나는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A 공장의 생산량과 B 공장의 생산량의 B가 10%와 2%씩 증가했고 그것들의 B가 또 1대 3이래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두 번째 식을 써야 되는데 자, 늘어난 양을 보면요. 10%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110%가 된 거고 결론적으로는 네, 이게 여러분 이런 소리가 됩니다. 10%가 증가했다는 소리는 결국 110%가 됐다는 소리고 결국 이 녀석은 1.1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1.1배의 x가 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는 늘어난 양만 갖고 비교를 하는 어떤 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1.1x까지는 필요 없고요. 늘어난 양이 그냥 10%에 해당하는 네, 0.1x 이 정도만 필요한 겁니다. 그걸 여러분 눈치채셨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20%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0.2y라는 소리죠. 늘어난 양이요. 자, 그랬을 때 증가한 컴퓨터 대수의 비율이 1대 3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것 대 요것이 여러분 1대 3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비례식에서 어차피 요거 안과 안 곱하고 밖과 밖 곱해서 같다. 요거 쓰면 되긴 해요. 하지만 여기 전에서요. 먼저 요거 한번 보세요. 예를 들게요. 1대2는 2대 4죠, 여러분. 근데 내가 요 마음대로 여기다가 10배씩을 해버렸어요. 그냥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똑같은 배수를 곱하잖아요. 20대 40 이렇게 바꿔놔도 어차피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1대2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식에서 여러분 풀기 좀 껄쩍지근한 어떤 그런 느낌이 있다면 이쪽에다가 10배, 10배를 동시에 하셨어도 문제는 지장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럼 10배, 10배를 했으면 x 대 2y는 1대 3 이런 식으로 등장할 거고요. 여기서 해석을 해주면 요 녀석은 요 녀석이죠. 네. 그럼 2y는 3x입니다. 고로 y는 2분의 3x네요. 그럼 y에다가 2분의 3x를 대입해보는 거죠. 여기다가. 그러면 x 더하기 2분의 3x는 2500이라는 식이 나오죠. 그럼 요 녀석을 풀어주면 되겠네요. 자,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1x랑 2분의 3x를 더하면 2분의 5x가 등장하죠. 2분의 5x가 2500입니다. 라고 나왔으면 5랑 2500을 나눠주면 여러분 500이 남고요. 2를 여기다 곱해주면 x는 1000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1000대에서 올해의 생산량이었기 때문에 10%가 늘었잖아요. 작년이 1000대였으니까 10% 늘면 1100대가 답이 되겠죠. 답이 그래서 요 녀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과연 이렇게 풀었어야 될까요?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걸 이렇게 풀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푸는 분들이 80%, 90% 정도는 될 거예요. 나머지 10%가 아마 이렇게 풀었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아마 조금 센스가 있거나 조금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푸실 확률이 좀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방금 이것처럼 풀었다는 게 정말 못했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가 약간 흔들어야 될 필요는 있다는 소리입니다. 흔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일반적인 풀이도 분명히 되지만 일반적인 풀이가 딱 볼 때 일반적인 풀이로 해석하지 않을 수도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시고 연구를 하신 분들은 이런 게 빨리 풀려요. 지금 저희가 이제 푼 것대로 풀면 한 1분은 좋게 걸릴 것 같거든요. 1분은 좋게 걸리는데 1분 정도 걸리면 여러분 응용술에서 1분 걸렸다 그러면 별로 남는 게 없는, 어찌 보면 남는 게 없는 그런 문제였던 거예요. 그냥 맞추고 끝이었던 거죠. 근데 분명히 이런 문제는 세이브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길. 뭐냐면 분명히 A가요. 네, 어떤 A가 있는데 110%가 됐잖아요. 10%가 증가해서 110%가 됐대요. 이렇게. 그럼 이 녀석은 뭐가 될 수 있죠, 여러분? 1.1이라고 숫자를 바꿀 수 있죠. 110%를 숫자로 바꾸면 1.1이거든요. 그러면 1.1A 대가 된단 말이에요. 올해 생산량은. 맞나요? 근데 여기 여러분 소수점이 있어 보여요? 없죠? 웬 굉장히 깔끔하죠, 답이. 보기가요. 그렇다는 소리는 오호호 뭐의 배수겠구나? 이런 수들을 여러분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11의 배수겠구나라고 미루어 판단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답안이 만약에 뭐 987대, 뭐 770, 6대, 이런 식으로 지저분하게 등장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고민해 하면서 아까처럼 푸셔야 되는 확률이 높지만, 보기가 이렇게 깔끔해요? 그런데 퍼센트는 110%가 돼 있어요? 1.1배지만 결국은 여기에 몇 끝에 공대로만 끝나도 이거 같은 경우는 소점이 없어지면서 깔끔하게 11의 배수가 등장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하! 답은 11의 배수겠구나라고 판단하고 문제를 풀었던 분들은 아마 한 10초 내로 풀었을 겁니다. 딱 듣자마자 10%가 증가했네. 근데 증가한 대수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 아무튼 A 공장 컴퓨터 생산량을 구해봐. 그랬을 때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 네, 이런 거에 다른 거에 현혹되지 말고 일단 답만 집중해 보면 A를 구할 때 나는 A에다가 1.1배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소리는 11의 배수였겠구나라고 판단한다는 소리죠. 그러면 보기 가운데 11의 배수는 대놓고 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맞나요? 네. 그러니까 답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나요? 이렇게 골라줄 수만 있으면 여러분, 네, 굉장히 잘하시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방법을 바꿔야 되는구나라고 느끼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래요. 제가 못 보더라도 여러분은 또 보실 수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이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답안지 풀이대로 푼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을 얼마나 세이브할 수 있느냐, 이게 여러분 관건입니다. 여러분 위쪽에 있는 의사소통 능력 문제 보시면 알잖아요. 시간이 엄청나게 걸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에서 시간을 못 남기니까 이런 문제에서 시간을 남겨놓고 어려운 문제에서 시간을 투자해 주는 거죠. 근데 얘를 1분 팍 튀어서 풀었으면 그 시간은 전혀 안 남아요. 남은 어려운 문제 풀 때 덜덜덜덜 거리면서 풀고 있는데 나머지 시간도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풀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작게 보이지만 이런 20초, 30초들이 모여서 어마어마한 시간을 덤벼주니까 그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잔소리가 길었는데 여러분 핵심적인 내용이라서 그랬어요. 네, 다음 문제 한번 보죠. 사무용품 한 개를 생산할 때요. 문제없는 제품을 생산하면 3,000원의 수익이 발생하고요. 불량 제품 생산하면 1,000원의 손실이 발생해요. 이 사무용품을 3,500개 생산했을 때 이익을 얻으려면 불량 제품은 최대한 몇 개까지여야 됩니까? 그랬네요. 이익을 얻는다 그랬기 때문에 적어도 손해만 안 보면 되네요. 그러면 하나 팔면 3,000원 수익이고 불량 제품을 생산하면 1,000원의 손실이 발생한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원가가 1,000원 정도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원가가 1,000원이구나 라고 보면 1,000원에 정가가 4,000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를 팔면 3,000원은 이득을 먹고 불량 제품을 생산하면 1,000원의 손실이 가합니다. 이 개념이잖아요. 맞나요? 그럼 3,500개를 생산했을 때요. 그러면 불량품의 개수를 뭐 X개, 불량품의 개수를 묻고 있으니까요. X개면 얘가 3,500 빼기 X개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계산할 땐 얘보단 얘가 3,500 빼기 X랑 곱해지는 게 조금 더 편하긴 하죠. 그걸 생각하셔서 해도 되고 뭐 그냥 괜찮아 하고 하셔도 돼요. 그럼 여기서 또 한번 보죠. 4,000원 곱하기 3,500 빼기 X라는 이익금인가요? 이거는? 이익금이라고 보려면 여러분 여기는 3,000을 곱해야 되죠? 네. 이건 4,000에 판다는 소리고 요만큼의 이익을 얻습니다라는 소리니까 이익금이랑 얘랑 곱해야 돼요. 여러분 정가를 곱하면 안 돼요. 정가는 그냥 제가 아까 보여드리려고 판다라는 금액을 때문에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실제 이득은 이만큼이죠. 그러면 3,000 곱하기 3,500 빼기 X 이 돈이요. 결국 이득이에요. 이익이고 1,000X는 여러분 손해보는 액수입니다. 이것보다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이 크거나 같다. 그죠? 이익을 얻는다 그랬으니까 같다도 빼야 되겠네요. 아예 커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럼 요걸 풀어주세요. 라는 소리네요. 자,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000X가 나오죠? 넘어가세요 했으니까 이쪽에 깔끔하게 4,000X 나올 거고요. 계산하면 00000 3515에 339 105 0000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03개를 지워주죠. 3개 지워주면요. 4X는 10500, 1500보단 작아요. 라는 소리가 나오네요. 그럼 X는 하고 4로 나눠보죠. 네. 2 하고요. 그럼 8이 나오고요. 이거 여러분 나눌 때요. 암산을 꽤나 잘 해주시기 바래요. 4로 나눌 때 앞자리에 어차피 요걸 여러분이 머리로 예상을 하는 거예요. 4로 나눠주면 어차피 2가 등장하면 8이 등장할 거야. 그럼 여기에 어차피 2를 쓰고 8을 쓸 거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뺐다라는 표현으로 25가 남죠. 이렇게. 그러면 딱 6이 나올 거고요. 24. 100이 나와주면 25 나와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2625개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요것보다는 커야 되기 때문에 2520 원칙적으로는 6개가 나와야 돼요. 맞나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이쪽이 더 커야 되니까 아이고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2625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죠. X가. 그러니까 요 녀석은 하나라도 작아야 되니까 2624개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라고 해서 갑자기 얘를 선택하시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죠. 이 녀석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익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다 는을 붙였으면 손해를 안 보려면이라면 얘가 답이 될 수 있는 거지만 이익을 본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이익을 봐야 되는 거죠. 답이 그래서 여러분 4번으로 귀결이 됩니다. 이 녀석은 여러분 제가 볼 때 그렇게 딱히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또 보이실 수 있는 분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네. 아무튼 여기서는 요 하나 차이 때문에 조금 중요하다. 이런 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어떤 시험지에서는요, 어떤 시험에서는 총 25개 문제를 중 한 문제를 맞힐 때만 4점을 넣고 틀 때마다 2점이 감점된대요.
응시자 A가 이 시험에서 58점을 받았다고 했을 때 A가 맞힌 문제 개수를 구하세요 그랬잖아요. 네, 하나는 4점이고 틀리면 마이너스 2점인데 총 25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보통 시험 볼 때는 감점은 없잖아요. 그죠? 감점은 없어서 열심히 맞은 개수만 세면 됐었는데, 이젠 감점까지 존재한다. 요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4점이니까요, 여러분. 맞으면 4점인데 58점이다. 그러면 몇 문제 정도 이상은 맞춰야 되냐면 적어도 15개 정도는 맞춰줘야 돼요. 15개 이상 정도는. 그래야 60점은 넘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점으로 깎여도.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15개, 16개, 17개, 18개인데 이 정도는요, 여러분 식으로 계산하기보다는 답안지에서 그대로 먼저 탁 대입해보는 게 훨씬 더 편한 겁니다. 차라리 이럴 때는요, 이런 거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혹은 이런 거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감이 딱 와요. 이게 원래 식으로 푸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를 수는 있습니다. 잘만 찍으면요, 여러분 한 방에 답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한 방에 답이 나올 수도 있어서 잘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15문제를 맞췄다 그러면 60점이 플러스인데 10문제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40점밖에 안 나와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센스가 딱 생기면 오호, 점수가 훨씬 부족한데 58점이나 맞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15에서 갑자기 큰 값으로 가게 되어 있긴 해요. 그죠? 요 정도로 한번 보는 겁니다. 18개를 맞췄다고 해볼까? 그러면 72점에 7문제를 틀렸기 때문에 몇 점이 깎이는 거죠? 빼기 14점이 깎이는 거죠. 그래야 58점이 나오는구나 라고 알아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우연 같지만 여러분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연습을 통해서 나오는 실력이라고 보셔야 돼요. 알겠나요? 우연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그냥 뽀록이라고 하죠.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 이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당연히 다 풀어요. 못 풀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하지만 빨리 풀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눈치를 채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빨리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맞추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사고 자체를 이런 식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존에 갖고 있던 A는 B야, B는 C야, C면 D야, 그래서 A는 D야. 완전히 그냥 예전에 했던 고리타분했던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들이죠. 이거 버려야 돼요. 버릴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빨리 풀 수 있는 것들을 고쳐놔야지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요새 NCS 트렌드고요. 모든 걸 다 봤을 때, 여러분, 모든 시험들을 다 봤을 때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 거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풀었어요. 이런 거 전혀 없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 여러분 싸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바꿔야 돼요. 그냥 그대로 있다간 여러분 절대 도태되고 맙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요 문제는 여러분 정석 풀이도 정석 풀이지만 요런 풀이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는 정석으로 한번 풀어드리는 걸 할게요. 25개의 문제인데 맞춤 문제 개수니까 맞춤 문제를 X개라고 하면 틀린 문제는 25 빼기 X개가 될 거고요. 얘가 4점을 얻으니까 4X.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점씩을 빼겠죠. 이렇게. 이것이 58점입니다. 식을 쓰고요. 요걸 풀겠죠. 4X 플러스 2X 마이너스 50은 58이에요. 6X는 108이에요. 그래서 X는 18개예요. 답이 5번이네요. 이렇게 풀어도 여러분 오래 걸리진 않아요. 하지만 상태 딱 봤을 때요. 4점씩 얻어. 그러면 한 58점이니까 대략 그 근처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60점 정도 찍어봤을 때 15개면 10개를 틀렸네. 마이너스 20점, 40점밖에 안 돼. 아이고 점수 더 많이 얻어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하고 뒤에 걸 보다든지 아니면 한 문제를 더 맞고 한 문제를 덜 틀리게 되면 6점씩 올라가죠, 여러분. 맞나요? 지금 이 상태는 여러분 제가 찍어본 거잖아요. 15개, 10개라고 찍어보고 시작을 한 건데 15개, 10개라 찍어보고 시작했을 때 만약에 얘가 하나가 업되고요. 하나가 다운이 되면 얘는 4점이 올라가고 얘는 2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2점이 덜 떨어지기 때문에 6점의 차이가 슉 하고 올라가 버립니다. 그죠? 떨어질 때 덜 떨어졌고 올라갈 건 올라갔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한 문제를 맞추면 6점, 6점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했을 때 40점이었다. 58점 맞아야 된다. 그럼 몇 개만 더 맞추면 되는 거예요. 3문제 더 맞추면 되는 거죠. 그래서 18문제구나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쪽은 여러분 시간은 고정화가 되어 있긴 해요. 적어도 2, 30초 걸리는 그런 유형의 문제고요. 요렇게 얍삽하게 가면 10초 내에도 나올 수도 있고 20초 내에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약간이지만 여러분 생각을 지금 연습할 때라도 이렇게 돌리시면 시험장 가서 살짝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접근하시면 빨리 풀 수 있으니까 이득입니다. 네. 그렇다고 여러분 안 되는 거 막 계속 고민한다고 그 시험장에서는 그러시면 안 되지만 실제로 지금 연습할 때는 여러분 가능한 내용들이니까 이런 걸 해본 사람들이 가서 그거 하죠, 여러분. 해보지도 않았는데 가서 그게 생각날 리가 없어요. 알겠나요? 네. 근데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서 이쪽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그거 한번 여러분 시간 재보시고 한번 푸셔도 돼요. 비슷해요.
잘 못 찍어서도 거의 비슷하게 풀려집니다. 찍었어도 풀었어도요. 네. 그러니까 하나씩 쿡쿡쿡 이 넌가 그 정도로 풀었어도 실제로 식으로 풀었을 때랑 비슷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 그게 여러분 굉장히 어찌 보면 알아야 되는 사건입니다.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단독 기업은 직원 1인당 식대를 3,300원, 숙박비를 14,000원을 지원받아요. 지원액 한도가 33만 원일 때 직원이 40명이 기원해서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얼마입니까? 그랬네요. 근데 둘 중 하나만 지원받을 수 있대요. 그러면 최대한 숙박비 쪽으로 많이 받아서 33만 원 근처까지 가줘야 되겠죠. 근데 숙박비로는 분명히 지금 몇 명이죠, 여러분? 40명을 다 못 채워준단 말이에요. 그럼 최대한 숙박비를 많이 해주고 나머지를 식대로 낮춰가지고 그저 최대한 붙여놔야 되는 거죠. 33만 원 근처로.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거 녀석은 여러분 빨리 풀 수 있는 길이 보이나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막 썩 보이진 않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보기를 약간 판별할 수는 있어야 돼요. 보기 판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3짜리랑 0짜리가 있잖아요. 100원 단위가 보면 100원 단위가 3짜리랑 0짜리가 보인다면 여기에 8과 5와 0과 6과 7은요. 무조건 3에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 상태가 만약에 답이다 그랬으면 얘는 3, 9, 27 그 녀석에서밖에 못 나온 녀석이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9명이든 19명이든 29명이든 39명이든 이런 식이다. 이런 계산까지 여러분 그냥 요 문제랑 전혀 풀이랑은 상관없이 이런 것까지도 한번 보실 수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기 가운데 이런 단위가 있고 얘랑 몇 명씩 곱해서 합쳤는데 답이 요것 중에 한 개래. 그렇다면 아하 얘는 3에 대한 배수들의 개념이니까 여기 단위는요. 7, 5, 8 이런 것들은 그러면 3으로 몇을 곱해서 나올 수 있는 녀석인가? 그런 걸로 센스 있게 알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여러분 정말 뭐 격가지 문제이긴, 제 격가지 이론이긴 해요. 하지만 반드시 알아놔야 되는 끝자리 판별법 중에 하나입니다. 끝자리 판별법이라고 해서요, 여러분 계산이 너무 지저분하거나 그럴 때 끝자리만 갖고도 계산을 쓱 해봤을 때 답이 슝 하고 해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나올 때마다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정석적으로 한번 또 풀어보죠. 3,300이 있고요. 그 다음에 14,000원이 있는데 몇 명인지 모르지만 이쪽을 이쪽이 계산하기가 편하죠. 40 빼기 X명 이쪽이 더 편한가요? 네, 뭐 아무 쪽이나 얘를 X명 그럼 얘를 40 빼기 X명 이렇게 곱해야 되겠죠? 네.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을 더했을 때 이것이 33만 원보다는 작아야 돼요. 이 소리잖아요. 그럴 때 한번 구해보세요. 라는 소리죠. 그죠? 그럼 요거 계산해 볼게요. 마이너스 3,300원이 나오니까 계산해주면 네, 3,300원을 뺄 거예요. 그럼 1700X 여기 3,300하고 40을 곱하면요. 00에 000이네요. 3, 4, 12, 3, 4, 12, 13만 2천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슝 하고 넘어가서 빼버리죠. 13만 2천원을 빼버리면요. 별로네요. 19만 8천원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19만 8천원을 1,700원으로 나눌 거니까 0 두 개는 날라가고요. 그럼 107X가 네 1980이다. 작다. 그럼 여기서 나눠주면 되겠죠, 여러분. 이 나누기는 어쩔 수 없죠. 옆에다 써야 되고요. 107. 그럼 107 해주고요. 91, 0, 910 나오죠. 곱하기 8 하면 되나요? 네. 87에 56 올라가고요. 네. 81은 8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18점 뭐뭐뭐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18점 뭐뭐뭐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서 x가 뭐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소리죠, 여러분? 18점 뭐뭐뭐보다는 작아야 돼요. 18점 x 세모 동그라미보다는 네, x 동그라미 네모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18인 겁니다. 맞나요? 그러면 이쪽에 18명을 주고요. 18명을 주고 나머지 12명을 여기다가 네, 18명이니까 여러분 22명을 이쪽에다 주는 거겠네요. 맞나요? 그러면 18명을 줬을 때 나올 수 있는 답이 뭔가요? 이거 계산을 해야 될까요? 자, 14,000원 곱하기 18명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2명에다가 3,300원 계산해야 답이 나오지 라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맞나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얘가 17이 되면 여기에 20 네, 17이 되면 여기가 몇이 될 수 있죠, 여러분? 23명이 될 수 있죠. 그러면 한 명이 더해지고 얘가 한 명이 빠지면 예를 들어서요. 14,000원이 빠지고 3,300원이 들어온다고 해도요. 가격차가 너무 크죠. 11,000원이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여기가 최대일 때가 최대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인식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푸시려면요. 뭔 소리냐면 x가 가장 클 때 가장 비슷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x가 적은데
흔히 말하는 이쪽 40 빼기 X 개수로 뭔가를 채워서 33만 원의 근처에 가봐야지라는 생각 자체를 조금은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돼요. 그래서 X가 가장 클 때가 가장 최대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조금 애매한 엄청 어려운 이론이기도 해요. 어려워요. 생각보다. 이걸 한 번에 결정 짓는다는 건요. 그냥 요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X는 18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푸셨던 분들도 많을 텐데 실제로 왜 얘만 갖고 기준을 짜야 돼요? 얘 기준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해버리면 조금 더 난해해집니다. 하지만 얘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결론이라는 거는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나오게 되어 있긴 해요. 하지만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이 녀석을 여러분 계산 빨리 하세요 했을 때 뭘 갖고 갈까요? 이게 여러분 끝자리 계산법이 들여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계산하면요. 끝자리 얘는 무조건 000으로 시작하는 000으로 끝나는 어떤 단위가 나올 거고요. 얘는 끝자리가 2랑 3이랑 곱해지니까 600원으로 끝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600원인 거가 답이 됩니다. 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32만 4,600원 요게 여러분 답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골라내도요. 네. 문제를 중간까지 풀었어도 어차피 또 계산을 해야 되는 귀차니즘이 있는데 그럴 때라도 여러분 끝자리 판별법은 소용이 꽤나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시면 되고요. 요 문제는요. 네. 이거 좀 말이 많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 이게 어려워요. 이거 18명일 때가 왜 최대야? 이게 어려워요. 네. 근데 그걸 여러분이 눈치를 채셔야 되는데 그 눈치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조금 느낌이 듭니다. 설명은 드려봤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씩 여러분이 비교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네, 알겠나요? 네. 조금 어렵긴 합니다. 네. 아무튼 참고해 주시고요. 문제풀이는 이렇게 진행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네. 네, 다음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술자격구경팀 A 대리는요, 연도별 연말 상시 검정 응신원을 분석하고 있어요. 이에 이어지는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왔고요. 여기 기다란 표는 여러분 전혀 볼 필요가 없는 표입니다. 알겠나요? 네, 여기는 보지 말고요. 그냥 이쪽으로 와서 먼저 이걸 보고 나서 이쪽에 와서 이제 풀어주는 형태로 취해 주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한테 이런 숫자들이 중요한 숫자들이 아니거든요. 문제를 보고 나서 판단해야 됩니다. 자, A 대리가 위 자료를 토대로요. 상위 6개 자격의 비율을 정리하고 그러니까 6개만 여러분 자료를 정리했대요. 지금 이게 총 몇 개냐면요. 5까지가 여러분 15개거든요. 그러니까 16, 17, 18 총 18개입니다, 여러분. 18개의 자격증이 있어요. 그럼 그 자격의 비율을 정리하는데 6개까지만 비교하겠다는 소리고요.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상위 6등까지만 고르면 되는데요. 여기서 6등인지 여기서 6등인지는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2016과 2017년 전체 순위가 바뀌지 않은 자격은 그러면 2개이다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6등까지만 골라보는 겁니다. 네. 어디가 1등인가요? 여기가 1등인 것 같죠? 33,000. 그 다음에 25,000대가 여러분 2등이고요. 그 다음에 24,000대가 3등, 2만이 4등이에요. 그럼 만대가 이제 있나요? 만대가 전혀 없네요. 1,000대까지 내려와서 7,000대가 하나 있고요. 7,400. 여기가 5등. 그 다음에 6등은 여러분 7,214니까 여기가 6등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상위 6개는 얘네들이에요. 2017년 전체에서 상위 6개는요. 똑같이 얘가 1등, 4만이 1등이었고요. 36,000이 2등, 3만이 3등, 27,000이 4등. 그 다음에 또 만대도 없고 다 1,000대로 다시 내려와요. 8,700이 5등. 그 다음에 6등이 6,800인가요? 네. 6등이 여기 있네요. 그죠? 요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6등까지 다 골라봤어요. 요 상태예요. 그러면 16과 17년도에 전체 순위가 바뀌지 않는 자격은 2개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얘는 바뀌지 않았고 얘도 바뀌지 않았고 얘는 바뀌었고 얘도 바뀌었고 바뀌었죠. 2개 맞네요, 여러분. 근데 지금 다음 내용 중 옳은 걸 고르래요. 옳은 거 고르라는데 여러분 1번부터 옳은 게 나와버렸어요. 감사합니다. 체크하고 밑에 거 보면 안 되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죠. 이거 여러분 습관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모든 문제를 풀 때 한 방에 맞춰버렸어요. 근데 보기에 빠르게 맞췄어요. 근데 맞췄는데 다음 걸 보고 싶은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유혹을 잠재우고 여러분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거 보고 앉아있으면 여러분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다른 문제를 못 풀어요. 이 문제 하나를 제대로 풀었다고 생각할지언정 네? 그렇게 생각만 할지언정 결국은 손해보는 짓이에요. 절대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해왔던 짓하고는 그냥 반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느끼셔야 돼요. 여태까지 내가 문제를 풀어왔을 때는 항상 다시 검토 후, 확인 후 이렇게 풀어왔었는데 어떻게 이건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빨리 구할 수 있을까를 연구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얘를 한번 더 확인하고 제대로 본 거 맞지? 확인하고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016과 2017년 두 해 모두 6위 안에 든 자격은 4개이다 그랬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둘 다 똑같이 다 들어가 있어요. 6개잖아요. 6개입니다. 틀렸어요. 2016년 6위 안에 들지 못했던 자격이 2017년 6위 안에 든 자격은 1개이다. 6개가 변함이 없다니까요. 틀렸죠. 상위 3개 자격이 전체 자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2월과 2017년에 변하지 않았다 그랬는데요. 지금 상위 3개 자격이니까 여러분 1등, 2등, 3등까지는 변함이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얘랑 얘를 2016년 12월과 2017년 12월에 비중을 살펴보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2016년 12월이면요. 11,850분에요. 네. 11,850분에 여기서 3개를 따져볼 겁니다. 요렇게. 그러면 2293 하고요. 여기서 나오는 2008 하고요. 여기서 나오는 1423. 네. 이거를 비교해야 돼요, 여러분. 이 비중과 16333분의 3076.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720인가요? 네. 2720.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녀석이 2970이네요. 요거를 비교하라는 소리인 것 같죠? 네. 여러분, 딱 봐도 계산하는 과정이고 정말 하기 싫단 말이에요. 실제 계산해도 여러분 답은 아닐 거고요. 그럼 이걸 쓰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어떤 거예요? 시간 낭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얘가 3등이네요? 네. 그렇죠? 자, 아무튼 이 녀석은 여러분 계산 문제가 지저분하게 연결되구나. 아이고, 안 하는 게 낫겠다. 라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 이 문제 여러분 풀 것 같았으면 이 문제를, 자, 보세요. 보기가 1, 2, 3, 4, 5번이 있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번이 그냥 쉬웠고 2번도 쉬웠고 3번도 쉬운데 4번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난이도가요. 이럴 때는 얘를 보류하는 겁니다. 보류해놓고 얘를 풀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답이 만약에 아니었다고 가정하면요. 얘는 보류됐고 얘를 풀었을 때 얘가 답이 아니다 그러면 어우 너가 답이네 라고 판단하는 거고, 얘가 답이어버리면 감사한 거죠. 이거 보류했으니까. 귀찮은 거 어려운 건데 시간 걸리는 건데 안 했으니까. 그런 쪽으로 가셨어야 되는 거라서 보류가 여러분 굉장히 자연스러워야 돼요. 아무튼 이 문제는 여러분 4번은 절대 풀어서는 안 되는 문제 유형이고요. 2017년 전체에 가장 많은 응시인원을 기록한 자력의 응시인원은 그랬네요. 그럼 2017년 전체에서 가장 많은 응시인원이니까 얘래죠, 여러분. 얘는 2016년 12월에 비해 17년 12월이 줄어들었다 그랬는데요. 12월과 12월을 비교해봤을 때 줄어들었나요? 아니요. 엄청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틀렸죠. 답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1번이네 하고 마음의 안심을 얻을지언정 요거 푼답시고 시간을 몇십 초는 소비했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아까워요. 이미 푼 문제를 내가 한번 더 본답시고 봤는데 손해만 봤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를 없애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생각보다 많은 거를 던져야 됩니다. 이렇게 버려야 돼요. 쳐내야 돼요. 이 문제 내가 풀 수 있지만 시간 내에 못 풀 것 같다 그러면 버려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잔소리예요. 네. 네, 다음 문제요. A대리는 매해 11월과 12월에 응시인원이 해당 자격의 연간 응시인원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아래와 정리했대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걸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그럼 지금 보면 A 자격이 이렇게 있고요. 15%래요. 대신에 어디가요? 2017년 %가. 2017년도에 요만큼에 해당하는 전체 인원분의 11월, 12월에 응시한 인원의 비율을 구하래요. 해놓고 보면요. 4,147명이고요. 이 녀석이 27,647에 곱하기 100을 했더니 이것이 15%가 나오니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5가 나오게 되려면요, 여러분. 자, 이 녀석하고 이걸 곱해버리는 수가 있겠죠? 27467을 곱해버리는 겁니다. 했을 때 414700이 나오는지 요거 정도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거의 약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방만 들어가면 답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일단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틀린 걸 고르라는 소리죠. 얘 같은 경우는 암산이 되셔야 돼요. 어떤 암산이 돼야 되냐면 이 녀석의 10%를 계산해 보세요. 10% 계산하면 여러분 2764 정도 되죠? 뭐 0.7이니까 한 5라고 봐도 되고요. 아무튼 2764라고 하면 여기에 5%면요. 이거에 또 반이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다면 1382를 더해보는 거예요. 대략. 그러면 4146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4146과 4147은 여러분 거의 15% 맞죠, 그러면? 거의 이 정도 나왔으면 여러분 어우 굉장히 유사하네. 굉장히 붙어있네. 10% 맞는 겁니다, 이거는. H는 여러분 H 봤더니 여기에요. 여긴 6464분의 요거 두 개 더해주면 얼마죠? 네, 1500에 1609입니다. 그러면 6464에 1609가 29.4%나 되네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약 30%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의 30%를 계산한다면 0.3을 곱하겠죠. 0.3을 곱해버리면 1930,
8, 9 정도 나올 겁니다. 대략적으로요. 그럼 1900은 넘어야지 30%인데 1609는 여러분 택도 없어요. 너무 낮아요. 30%에 비하면 300이나 낮는데요. 그러니까 말이 너무 많이 올라갔죠, 이거는. 대놓고 틀려버렸네요, 이런 거. 암산을 통해서 여러분 구하실 수 있길 바래요. 저는 썼지만 여러분들은 대략적으로 이게 30%나 돼? 30%나 되려면 거의 1900대는 돼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판단했는데 1600대에서 머물고 있단 말이죠. 이건 좀 이상한데 한번 고민하면서 다시 한번 계산해보면 이쪽이 답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 어림으로 다 한 번씩은 해보실 수 있어야 돼요. 괜찮네. 괜찮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네. 이해되셨다고 저는 믿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쯤은 해보세요. 19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다음 문제 또 보겠습니다. 유통 전문회사인 한 대형마트 전략팀에서 PB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평가를 조사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나왔죠. 그럼 이제 이런 표가 등장했는데 지금 이런 건 여러분 저는 볼 필요는 없고요. 문제를 보고 나서 위에 걸 올라가시면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먼저 읽을게요. 다음은 자료조사 결과를 보고요. 위의 내용을 보고 전략팀 사원들이 나눈 대화예요. 자료를 보고 옳게 설명을 한 사람을 모두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A는요. PB 제품의 제조업체에 대한 신뢰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응답자 수의 절반 이상입니다 그랬는데요. 여기 개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에 대해서 개선돼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자, 제품과의 인식 비교. 여기 신뢰가 있긴 해요, 여러분. 네, 신뢰가 있긴 하는데 이쪽에 대해서 개선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느냐? 제품 구매 현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개선 필요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개선이라고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얘네 세 개 중에서는 여러분 이쪽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 거고요. 그러면 제조업체에 대한 신뢰도가 개선돼야 됩니다. 하고 이제 읽어보는 거죠. 유통 채널의 다양화, 성분 원료에 대한 신뢰도가 나오긴 했는데 제조업체에 대한 신뢰도지만 성분 원료에 대한 신뢰도는 아니죠, 여러분. 이쪽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기존 제품 대비 저렴한 가격이라고 나왔는데 얘도 역시 이랑 상관이 없고요. 기존 브랜드 대비 여기 제조업, 재고라고 나왔는데요. 요게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여러분 재고가 이게 들어 올린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올리는 그런 개념의 문제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개선해야 됩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브랜드 대비 이 제조업체를 재고해 보겠다라는 거죠. 올리는 그런 말이 필요한 것이 53.6%가 지금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해당하는 내용은 여러분 얘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이쪽에 대한 게 요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게 여러분 말이 조금 어려워서 헷갈릴 수는 있는데요. 기존 브랜드 대비해서 그 제조업체를 올리는 그것이 필요합니다라고 53.6%가 개선 필요 사항이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여러분 이 녀석은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절반 이상입니다. 53.6인데 딱 절반이 넘죠. 그때 일단 A는 옳습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요 말에 여러분 조금 핵심이 있어요. B는요, 대형 할인마트가 전체 PB 제품 판매량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편중된 유통 채널을 보다 확충하는 유통 채널을, 정도로 편중된 유통 채널을 보다 확충하는 것도 PB 제품 활성화를 위해 중요합니다. 라고 그랬는데요. 자, 이 내용은 지금 80% 이상을 대형 마트가 하고 있느냐? 맞긴 해요. 맞긴 하죠. 그 다음에 뭐 딴 데도 몇 개 왔는데 제품 구입도 적지 않은 편이었다. 대형 슈퍼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그렇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다양화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맞는 말이죠. 당연히 판매로가 많은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활성화될 겁니다. 근데 여기 위의 내용을 봤을 때 유통 채널의 다양화를 원하는 개선을 필요가 있다는 사람은 28.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굳이 중요합니다라고까지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겁니다. 10명 중에 3명 정도가 원하니까 뭐 중요하지. 다수결이 여러분 좀 무섭긴 하잖아요. 얘 아니면 얘 이런 경향이 있긴 하지만 이 정도 퍼센트면요 아주 중요하다고 느끼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중복이 가능했으니까 이게 중요하고 이거는 이거에 비해서는 좀 덜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B는 조금 그래요. C는요, PB 제품이 기존 브랜드에 비해서 경제성 측면에서 선호되지만 여전히 가격이 현재보다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도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또 여기를 보니까요, 기존 제품 대비 저렴한 가격이 개선이 필요하대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절반은 안 돼요. 49.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반을 넘었습니다. 요 말 때문에 여러분 얘는 틀린 거죠. 그러면 여러분 확실한 거는 A는 옳고 C는 틀렸기 때문에 A는 옳고 C는 틀렸기 때문에 A가 들어가면서 C가 안 들어간 것들. 그러니까 결국 1번이냐 2번 중에 하나인데 B도 아닌 것 같으니까 답은 일단은 2번으로 결론이 잠정적으로 내려져요. D를 한번 보죠.
품질은 PB 제품 개선 필요 부분에서 1위일 뿐만이 아니라 개선 필요 사항에서 여러분 1위가 맞죠? 네. 고객들이 기존 브랜드를 선호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므로 경쟁력 제고요. 또 제고란 말이 등장했는데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됩니다. 라고 나왔네요. 여기는 여러분 확실히 맞아요. 근데 여기 내용들을 보니까 그냥 구매 현황일 뿐이고 품질이 지금 여기서 잘 모름 아니다 좋다라고 나왔는데 아니다도 되게 많아서 이쪽을 개선해야 되는 거는 분명히 맞는 거라고 유추는 할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이미 답이 내정되어 있어서 그냥 편하게 가는 걸 수는 있긴 하겠지만요. 아무튼 여러분 답을 이렇게 골라주셔야 되고 이 단어에 대한 해석 때문에 여러분 조금 어려웠을 만한 문제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그럼 이걸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PB 제품 구매 현황 자료의 응답 비율을 활용해서요. 그래프를 작성했어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그랬는데요. 대형 할인마트 연령별, 편의점 연령별, 대형 할인마트 품목별, 편의점 품목별, 장소별 PB 제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여러분 상식적인 수준으로 잠깐만 봐보세요. 20, 30, 40, 50대. 이렇구나. 편의점 연령별. 편의점은 젊은 사람일수록 많이 사용한다.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은 있잖아요. 대형 할인마트 품목별, 과자류 유제품 이렇게 나왔고 편의점 품목별 이렇게 나왔고요. 장소별 PB 제품은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네. 아무튼 대충 봤을 때 너무 이게 두드러지게 틀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품목별인데 여러분 PB 제품은 과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과자 말고 막 뭐 이상한 거 생활용품이 이따만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뭔가 이상한데 하고 잠깐 보게 되어 있는 그런 상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 한번 보기 위해서 본 거긴 합니다. 슥 한번 훑는 거긴 하고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면 흔히 말하는 타겟으로 저기 가서 딱 그것만 보면 돼요. 그래서 고르는 녀석만 보면 눈이 확 돌아가면서 걔를 확인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러려고 봤는데 그러면 지금 보이지는 않아요. 하나씩 다 따져봐야 되겠네요. 자, 일단은요. 84.6이 대형 할인이고요. 편의점이 28.6이고 대형 슈퍼가 22.5예요. 그럼 편의점이 28.6, 대형 슈퍼가 22.5, 그 다음에 대형 할인마트는 84.6. 그래서 이 정도는 요건 맞네요, 여러분. 네. 맞아요. 그 다음은요. 다만 모든 연령대가 고른 대형 할인마트. 고르대요. 20대가 77%. 네. 은근 뭐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은요. 30대가 81.2%. 여러분, 81.2%인데 이만큼 말이 안 되네요. 벌써 틀려버렸네요. 그럼 대형 할인마트, 그죠? 연령대는 여러분 벌써 20대랑 30대랑 틀렸고요. 이런 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조금 그렇지 않나요? 웬 120? 이상해요. 네. 아무튼 표에 따라서 100을 완성으로 했을 때 이제 뭐 따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20대랑 30대랑 여러분 이상합니다. 그죠? 얘는 일단은 틀렸어요. 옳지 않은 거 고르셔야 하니까 벌써 1번 답이 나왔죠? 그럼 이 상태로 여러분 넘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건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얘네들을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얘가 틀린 게 확실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차라리 얘를 확실히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또 한번 물어보죠. 네. B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A 대리는요. 주요 5개 도시의 차종별 이용 상황과 주행거리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나와 있고요. 서울은 어마어마하네요. 네, 아무튼요. 이 상태에서 여기를 보고 올바른 것을 고르세요. 그랬어요. 자, 2007년, 요게 해당하는 연도죠. 조사 대상의 1일 이용 차량 대수는 종합이 4,186만 6천 대이다. 그랬어요. 네. 대수 종합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다 뭐 해야 돼요? 싹 다 더해야 되나요? 네.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 이걸 싹 다 더하는 게 낫나요? 아니면 요 내용을 갖고 판단하는 게 낫나요? 2008년, 네, 땡8년이에요. 이거 바로 다음 해에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가 있고요. 조사 대상의 1일 이용 차량 대수의 합은 전년 대비 20%가 증가해서 이게 됐다 그랬으니까 20%가 증가하기 전의 모습을 찾는 게 나은가요?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 여러분 20%를 증가해 봤을 때 얘가 나오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 20%면요. 41866 곱하기 0.2만 슥 해보면요. 네, 26, 12, 26, 12, 28에 16, 2는 2, 2, 4, 8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소점 한자 찍히면서 뒤에 000 붙을 거예요. 000 이런 식으로요. 837만 3,200대를 더해주면 돼요. 여기다가. 그러면 41866과 더해보죠. 한번. 네. 00293 1 올라가고 2 1 올라가고 빵 5 50239200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그럼 얘랑 여러분 차이점을 쓱 보니까요. 거의 100만 대 차이가 나요. 그럼 100만 대 차이가 나는데 이게 맞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너무 차이가 커요, 여러분. 한 10만 대 정도면 그냥 그러니 정도 하겠는데 100만 대나 차이가 나버리면 여러분
당연히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20%를 더해봤을 때 이것보다는 훨씬 큰 값이 나오니까 이게 아니란 소리예요. 역으로 말하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여러분 1.2배입니다 하고 얘를 1.2로 나눠도 상관은 없지만 얘를 곱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곱해본 건데 틀렸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조사 대상 중 도시의 총 이용 차량이 많을수록 대당 주행거리의 평균은 작다라고 나왔는데요. 그러면 도시의 총 이용 차량이 많을수록이면 여러분 서울일수록 많겠죠? 서울이 많고 그 다음이 부산인 것 같죠? 네. 소형차가 여러분 거의 기준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뭐 극히 미미해요. 네. 소형차가 많아야 많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1등, 여기가 2등, 여기 대구가 3등, 대전이 4등, 광주가 5등 정도 될 것 같죠? 느낌에요. 대략 비슷하거든요.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서울, 부산, 네. 그 다음에 대구, 대전, 광주 순인 것 같습니다. 얘가 대전이고요. 네, 광주 순. 이 순서인데, 이 순서대로 주행거리의 평균은 작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맞나요? 서울이 64고요. 부산이 80이고요. 대구가 78이죠? 여기만 봐도 여러분, 어라? 조금 이상한데? 그죠? 그 대신에 여긴 요게 크고요. 요게 또 커요. 그죠? 네, 부산일수록, 그럼 부산이 더 작아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여기선 더 커버렸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럼 요거 여러분 약간 애매하지만, 실제 계산을 뭔가를 도전해야 될 것 같아요, 느낌에. 그냥 눈치껏은 판단이 안 돼요. 그냥 차종, 뭐죠? 도시의 총 이용 차량이 많을수록 대당 주행거리 평균은 작으며. 그럼 이거의 평균 거리를 구해야 된다는데, 여러분, 그럼 여기랑 여기를 곱해서 총값, 여기랑 여기를 곱해서 총값, 여기랑 여기를 곱해서 총값을 싹 다 더한 다음에 전체 수로 싹 다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자,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인 것 같죠?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전부 다 이제 흔히 말하는 순서대로 다 돼 있으면 볼 거 없이 그냥 맞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섞여 있고 계산도 다 해야 될 것 같고 일치하지도 않고 일정하게 비례하지도 않으니까 이거는 여러분 무조건 계산해야 돼요. 무조건 계산해야 되니까 이거는 정말로 필요할 때 아니면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일단은 보류예요. 보류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너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 라는 판단을 일단 보류. 너를 계산할 바에는 차라리 이 문제를 안 풀고 말겠어 라는 그런 판단이죠. 3번이요. 각 도시에서 차종별로 이용 차량 수에 따른 순위를 부여했을 때 순위는 소형차, 화물차, 버스로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다 그랬어요. 이런 건 여러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냥 눈으로만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해버리면요. 여기가 1등, 2등, 3등 맞네요. 여기도 1등, 2등, 3등 맞죠? 1등, 2등, 3등 맞고요. 1등, 2등, 3등 맞고 1등, 2등, 3등 맞잖아요. 그냥 대놓고 쉬운 문제로 3번이 등장해버렸죠. 2번 한답시고 고생했으면 여러분 아이고 손해 엄청 봤을 또 그런 문제죠. 답은 그래서 우선 3번이에요. 맞잖아요, 3번이. 5개 도시 중에서 서울의 1일 이용 차량 대수는 총 이용 차량의 70% 이상이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여기 보니까요, 이거 전부 다 합쳐버리면 얼마죠? 2천만이 될까 말까 정도인 것 같은데요. 2천만 정도라면 대략 아까 계산해봤을 때 한 4천만 정도 나올 것 같단 말이죠. 4천만 정도 나오는데 2천만이다? 반 정도 겨우 넘어요. 근데 무슨 70% 이상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2007년 소형차 이용 차량 대수는 서울특별시가 대전광역시보다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랬네요. 네. 소형 이용 차량 대수가 여러분 1600만 대인데 대전은 330만 대예요. 5배가 되나 한번 보세요. 그러면 33에다가 여러분 5만 곱해도 165예요. 165로 시작해야 되는데 163으로 시작하잖아요. 많진 않아요. 틀렸죠, 어차피. 답이 그래서 3번으로 귀결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또 풀어볼게요. 이번 시간에. 다음 문제고요. A 대리는 추가로 도로의 수요를 알기 위해서 2008년 네, 도시별 이용 차량 대수를 계산했는데요. 2008년 버스 대수가 두 번째로 많은 도시와 세 번째로 많은 도시는 어디입니까? 그랬어요. 단 1일 이용 차량 증가 비율과 버스 증가 비율은 같다고 가정합니다. 그랬는데요. 자, 여기 봤더니 지역별 증가율은 각각 서울이 20%, 부산이 15%, 대구가 30%, 광주가 25%, 대전 10%입니다. 각각 비율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역별 증가율은 나왔는데요. 그랬을 때 버스 대수가 두 번째로 많은 도시, 세 번째 많은 도시. 네. 그러면 1일 이용 차량 증가 대수는요. 이 녀석도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전년 대비 20% 증가한 이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녀석은 여러분 지금은 필요 없는 어떤 보기인 것 같고요. 아까 전 문제를 풀기 위한 보기인 것 같고 이쪽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 같죠, 여러분? 네. 이것들을 다 합쳐봤을 때 20% 증가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약간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렇다고 치는 거죠, 그냥. 네. 쳐보고 그냥 넘어가는 거긴 한데요. 아무튼 버스만 볼게요, 여러분. 버스가 100만 대였어요, 서울에. 버스가 서울이 100만 대고
이쪽은 34만 대, 15만 대, 45만 대, 37만 대인데요. 각각 증가율이요. 20%씩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그것은 같다고 가정한다고 적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퍼센트의 비율이 똑같다라고 적용시킨 겁니다. 버스도 똑같이 증가해요 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미 버스는 서울은 이미 제껴놔야 돼요. 100만 대에 20%까지 증가했으면 120만 대 정도 되고 아무것도 못 쫓아와요. 그러니까 서울은 일단 1등이고 그래서 2등하고 3등을 고르라는 문제가 등장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아 보이는 데가 어딘가요? 네, 부산이 일단은 많아 보이죠? 부산이 45만 8천 대인데 네, 여기에 15%가 늘었어요. 1.15를 곱할 겁니다. 얘가 크냐? 아니면 대구는 이제 3등인데요. 대구가 3등인데 그죠? 대구가 3등인가요? 아니군요. 대전이 3등이군요. 아니군요. 광주가 3등이군요. 네. 광주가 3등인데 여기다가 10%, 광주는 25%가 증가했군요. 1.25배를 할 거고 그 다음 얘랑 박빙이었던 대전은 346,493이 되고 여기다가는 10%밖에 안 되니까 1.1만 곱할 거고요. 대구는 153,433밖에 안 돼요. 대구가 버스가 굉장히 적네요. 그 곱하기 1.3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이 상태니까 서울은 이미 1등이고 누가 2등인가요? 하면 당연히 여기가 2등이라고 여러분 대략 봐도 알아요. 이거 여러분 벌써 80만 대 차이 나는데 10% 정도 늘었다고 해서 이거 10%는 여러분 33만 대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 8만 대나 이미 많단 말이에요. 애초에 안 돼요. 애초에. 그러니까 얘가 여러분 2등이라고 느낌이 팍 와야 되고요. 이제 얘랑 비교할 건데 적은 녀석에 적은 게 곱해져 있고 큰 녀석에 큰 게 곱해져 있기 때문에 얘가 당연히 3등일 겁니다. 그래서 부산이 2등에 광주가 3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부산하고 광주입니다. 라고 답을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네. 자, 다음 문제는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